표준이라고 하면 뭐 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개념이 사실은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또 무너뜨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을 가졌다면 어떠세요? 자,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값 물어볼 때나 쓰는 아주 평범한 질문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이 질문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거둘까? 자원을 얼마나 나눌까? 성을 얼마나 높이 지을까? 자, 이렇게 무언가를 결정하는 순간 이 질문은 곧 권력과 통치의 문제가 됩니다. 네, 바로 이게 정치의 시작인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입니다. 바로 단위. 이게 단순히 숫자를 세는 도구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를 하나로 묶는 질서 그 자체라는 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작은 마을, 오른쪽은 거대한 국가예요. 자, 우리가 서로 얼굴 다 아는 작은 마을에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조금 모자라도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신뢰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거대한 나라에서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할 때는 오직 모두가 인정하는 정확한 규칙, 바로 그게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규칙, 그러니까 표준이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다면 와, 이건 뭐 완전 대혼란이죠. 계산은 자꾸 틀리고 느려지고요. 똑같은 걸 보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애매해지겠죠. 바로 그 틈에서 부패가 싹 트는 겁니다. 정말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표준의 힘을 정말 일찌감치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이룩한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무력으로 6개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실 전쟁에서 이기는 건 어쩌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어려운 과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했냐면요.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해요. 첫째, 제멋대로였던 화폐를 하나로 싹 통일하고요. 둘째, 길이, 무게, 부피를 재는 모든 기준, 이걸 도량형이라고 하죠. 이것도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바로 수레바퀴의 폭까지 통일해버린 거예요. 이 조치들이 가져온 효과는 와, 정말 엄청났습니다. 화폐랑 도량형이 통일되니까 제국 전체의 경제가 돌아가는 속도가 그냥 폭발적으로 빨라졌어요. 세금도 정확하게 거둘 수 있게 됐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모든 게 중앙정부가 제국의 모든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그야말로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흥미롭고 기발한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니, 화폐나 도량형을 알겠는데 도대체 왜 수레바퀴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를 다 가진 황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고작 수레바퀴 2개 사이의 그 좁은 폭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 기가 막힌 비밀이 있습니다. 통일 전에는요, 나라마다 일부러 수레바퀴 폭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왜냐? 당시 흙길에 깊게 팬 바퀴 자국이 마치 기차레일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만약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바퀴 폭이 안 맞으니까 이 레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는 거죠. 정말 효과적인 방어벽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고 나니까 이 똑똑했던 방어벽이 이제는 제국 전체의 소통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진시황은 바로 이 점을 간파한 거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수레바퀴 폭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 규격에 딱 맞는 도로망을 수도에서부터 제국 끝까지 쫙 깔아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물자, 군대, 황제의 명령이 이전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제국 구석구석까지 뻗어나간 겁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표준이라는 길이 눈에 보이는 고속도로를 만든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진시황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더 큰 그림, 더 보편적인 원리는 뭘까요? 이런 원리가 비단 중국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네, 로마가 닦은 길도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죠. 그 길을 따라서 군대가 이동하고 물자가 오가고 로마의 법과 권력이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길을 지배하는 자가 제국을 지배한다. 진시황과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진시황과 로마가 했던 이 모든 일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바로 표준화입니다. 제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상업, 행정, 통치 모든 면에서 말하자면 공통의 언어를 쓰게 만드는 과정이죠. 거대한 국가라는 컴퓨터를 돌리는 하나의 운영체제, OS를 까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리는 2000년도 더 지난 지금도 하나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기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조사마다 규격이 다르면 얼마나 불편하고 돈이 낭비되겠어요. 이제 표준은 한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경제의 속도와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표준은 그냥 편하자고 하는 약속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회 전체를 하나의 계산법 아래로 묶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통치의 기술인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시황이 칼로 흩어진 나라들을 묶었다면 그 매듭이 다시는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굳힌 것은 바로 그가 통일한 자와 저울이었다고요.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